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의 한자어 435번째 시간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먼저 읽을까요? 이 단어 우리가 노략이라고 읽습니다. 때를 지어 돌아다니며 사람을 해치거나 재물을 강제로 빼앗음, 노략질이라는 표현도 자주 쓰죠. 첫 번째 글자는 노략질할 로자입니다. 안쪽에 있는 이 가운데의 글자가 말 물자가 아니라 꿰를 관자입니다. 꿰뚫을 관자인데 이 글자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. 그래서 글자는 이체자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. 아쉽게도 이 글자는 갑골문, 금문, 소전 다 없습니다. 대신 다른 글자가 소전체가 있죠. 왼쪽에 손수, 제방변이 없는 사로잡을 로자가 바로 그러합니다. 그래서 이걸 보면 호피무늬 호자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아까 꿰 관자라고 말씀드렸죠. 꿰 관자가 들어있고 힘역자가 들어가 있어서 무언가 오랑캐처럼 생긴 사람을 힘으로써 그렇죠? 노끈, 새끼줄로써 꿰치, 꼬치를 꿰듯 수갑을 채우듯 이렇게 사로잡는다의 뜻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근데 의외로 이 개펄 로자, 그렇죠? 소금 염자나 짤 함자에 들어있는 개펄 로자가 발음의 유사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략질할 로자에, 그렇죠? 사로잡을 로자에 다 이체자로 쓰이기도 합니다. 자, 노략질할 로자는 설문에 없으니까 사로잡을 로자만 살펴보겠습니다. 획야라, 그러니까 얻는 것이다, 사로잡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. 꿰뚫을 관자, 뚫을 관자의 뜻을 따르고 힘역자의 뜻을 따른다. 이것은 뜻을 따르고 허신의 설명에 따르면요. 그 다음에 호피무늬 호자는 음을 나타낸다. 호나 로나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죠. 특히 운모가 비슷하죠. 그래서 이 글자는 사로잡다의 뜻도 있고 포로를 사로잡으면서 다른 재물도 빼앗아가는 노략질할 로자하고도 서로 통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두 글자가 매우 혼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. 두 번째 글자는 노략질할 략자입니다. 이 글자의 경우에는 제방변, 손수하고 서울경이 있는데 이 서울경자의 의미가 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늘할 량이라든가 아니면 양해하다 할 때 헤아릴 량을 보시면 이 글자가 량이란 글자도 있구나. 그러면 략이나 량과 서로 비슷하니까 음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왜 서울경자를 썼느냐? 뭔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높은 건물을 경이라고 얘기하죠. 여기에 쳐들어가서 손을 대다라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아무것도 없는 곳보다는 곡식 창고라든가 보물이 들어있는 쌓여있는 이런 곳을 습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죠. 그래서 노략질할 략자의 경우에는 허신의 설문의자에 탈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죠? 빼앗아가는 것이다. 손수의 뜻을 따르고 그 다음에 서울 경자는 소리를 나타낸다 라고 했으니까 이 경자가 경이 아니라 량 정도로 읽으면 어떨까 싶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두 글자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첫 번째 글자는 1급의 노략질할 로이고요. 이 두 번째 글자는 3급의 노략질할 략자입니다. 둘 다 노략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노략이라는 뜻을 알지 못하면 이 글자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. 써볼까요? 일단 손수가 둘 다 붓으로 지정되어 있네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그 다음에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섯, 15획입니다. 이게 산의 남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이 글자로 속자로 쓰기도 합니다. 자, 두 번째 글자 노략질할 약자 써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11획인데요. 이 글자도 사로잡을 로자이고 이 글자는 량으로 봤을 때 이것은 허신이 얘기하는 대로 비록 이 글자는 허신의 설문에 없지만 형성자로 보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노략, 때를 지어 돌아다니며 사람을 해치거나 재물을 강제로 빼앗음. 예문 보실까요? 노략을 일삼다. 섬 사람들은 툭하면 왜구에게 노략을 당하였다. 사실은 이 노략이란 표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왜구라는 표현 한자어를 보다가 저도 예전부터
왜 이 글자를 쓰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도 궁금증을 해소할 겸 알아본 글자임을 말씀드립니다. 대신 이 노략할 로자의 경우에는 노략이라는 표현 외에는 우리나라 사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대신 손수를 뺀 사로잡을 로자가 은근히 많이 쓰이는데요. 노획이다. 적을 산채로 잡거나 목을 베어 죽이는 것을 노획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까 소금 로자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. 노획. 싸워서 적의 물품을 빼앗음. 탄약 노획. 소총 노획. 할 정도로 이 소금 로자가 은근히 이 로자나 이 로자를 대신해서 쓰이기도 합니다. 아마 획수가 간단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이 세 개의 글자는 서로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. 발음의 유사성일 수도 있고요. 자, 그래서 이 로자가 들어간 이 단어는 없고, 자, 이 사로잡을 로자가 들어간 걸 보시면 포로, 부로, 호로, 수로, 전로 등이 있습니다. 모두 다 사로잡거나 뭐 적군 아니면 포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. 자, 약탈을 보시겠습니다. 노략질할 약자인데 약탈 알죠? 빼앗아가고 빼앗아가는 것입니다. 근데 약치를 보면 약태도 보고, 그렇죠? 이 약자가 때릴 타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때려서 가져가는 것, 억지로 주기 싫은데도 달라고 해서 가져가는 것이죠. 때리기도 하고요, 손으로, 몽둥이로. 약태도 마찬가지입니다. 곤장 태자인데 매질해서 죄를 다스린다, 매질을 하다의 뜻이 이 약자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물론 약취처럼 훔쳐서 빼돌려 가져간다의 뜻도 있습니다. 어쨌든 좋은 뜻은 아니죠. 도략, 표략, 고략 뭐 이런 거는 거의 쓰지 않으니까 훔쳐가다, 도둑질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다만 때리다의 뜻에서 조금 강제로, 억지로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. 침략의 경우에는 이 글자를 더 많이 쓰이게 되는데 아까 이 노략질할 약자의 이체자 중에 이런 글씨 있었습니다. 손수가 들어있는. 그래서 이 글자에서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서로 발음의 유사성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생략할 약자도 상당히 자주 쓰이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자, 우리나라 노략이라고 얘기하고요. 중국에서는 류류에라고 얘기합니다. 일본어로는 로략라고 얘기를 합니다. 다만 중국에서는 이 꿰 관자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고요. 간체자입니다.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아예 이 글자를 쓰기도 합니다만 더 간단한 이 소금 로자를 더 전면에 내세워서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자, 영어로 하자면 노략이 좀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pillage나 아니면 plunder 아니면 약탈하다의 루트 정도로 의역할 수 있겠습니다. 조선왕조실록에 노략이라 검색하면 154건이 검색이 되고요. 뉴스에는 없는가 싶었는데 마침 찾아보니까 일제강점기의 조선일보, 그 다음에 우리 광복 이후에 58년 조선일보에도 노략이란 표현이, 손수가 들어있는 노략이란 표현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435번째 시간에는요, 다소 글자 획이 복잡하지만 노략질할 로자, 노략질할 약자의 훈에 들어간 노략에 해당하는 노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들 궁금증도 해소되었기를 바라고요.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알려주시면 최대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